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지난달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3개에 이어서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그 의미가 조금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전문가시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용석 고기능 고분자 연구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일본은 수출 규제 대상인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다. 규제했던 3가지 품목 모두 수출을 허가한 셈이다. 특히 수출 규제 이후 대일본 무역 적자폭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 결과적으로 수출 규제가 일본의 부메랑으로 돌아가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이다. 지난 10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액체 불화수소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언론이 반발에 나섰다. 저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서 가공만 했을 뿐 원재료는 일본산이라고 주장한 것. 이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한편 12월 중순 수출관리 정책에 대한 양국의 국장급 대화가 예정된다. 지난주 한일 양국 정부는 WTO 제소 절차의 잠정 정지를 전제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또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 재검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서 양국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통상당국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둔 가운데 과연 소재 국산화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 네, 먼저 지난달 일본 정부가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을 했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액체 불화수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승인 배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싱 케미칼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입니다. 처음에 7월에 수출 규제가 된 액체 불화수소에는 크게 보면은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순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이슈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정시에 공급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희 업계나 혹은 연구계에서 파악하는 불화수소의 의미는 순도가 높고 정시에 공장 앞에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졌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이 처음에 이렇게 핀셋으로 수출 규제를 할 때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아마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도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보고 싶었고, 2번째는 이것이 디스플레이나 또는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따라서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적 수준 같은 것들을 좀 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의 대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고,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순도를 높여서 공정에 활용한 예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수출 기업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수출을 통해서 다른 어떤 그 수출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하게 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기술 수준과 그리고 또 단기적인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지켜보기 위해서 이번 허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바라야 되는 것을 바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오히려 그 대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산 수지가 대일본에서 가장 최고로 안 좋았던 그 해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361억 달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적자였죠. 그런데 지난달까지 163억 달러 정도 집계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지난해 같은 달러하고 비교할 때 20% 정도 그 적자 폭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아마 올해 2019년에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는 200억 달러를 아마 밑도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것은 그 한국의 대일본 무역 수지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은 한국의 수출도 대일본 수출도 조금 감소되었지만 그러나 수입 자체가 일본 제품 수입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보면 다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7월 2일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일어난 이후에 디스플레이 업체 또 화학 업체, 반도체 업계들이 좀 똘똘 뭉쳐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던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품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몇 가지 품목들은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과 대응력을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불화가스나 혹은 에칭가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내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즉각적인 그 고순도화 같은 그런 정제 공정을 통해서 비록 원료는 우리 것이 아니었지만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업계에 바로 적용을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외에 소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을 많이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이 꼭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 연구계나 산업계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뭐 EU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싱 다변화를 통해서 R&D 및 그 생산 공급 기지를 또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희망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그만 희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술 국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소식이 전해져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지난달 이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가공만 할 뿐이다. 이 원재료는 일본 제품이다. 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혹시 일본 쪽에서 그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초순도 불화수소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수출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원래부터 일본에서는 고순도가 아니라 초순도 불화수소는 계속 그 수입해 왔고요. 그것을 고순도화하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가속화시켰고 그렇게 해서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이 말하는 내용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순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시간 문제로 일본이 만들 수가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하고 거의 같은 그러한 재료를 한국에서 국산화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원재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사용한 것은 국산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의 정의 같은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형성이라는 곳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가져다가 고순도화하는 기술은 우리가 분명히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같은 일본 신문 보도에서는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 국제 분업체제라는 것이 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소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국이 수입하여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든다. 그것을 또 세계적으로 한국이 수출하는 이게 분업체제였는데요. 네. 그것을 사실 일본이 망가뜨린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그 일본이 하고 있었던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말하기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안보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서 국산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모든 공정을 우리가 국산화하고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국산화, 사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굉장히 소재를 잘 개발합니다. 부품도 굉장히 잘 개발을 하고요. 하지만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강력한 수요 기업입니다. 전 세계 한 70% 정도의 마켓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소재 산업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수요 기업과 우리나라 소재 기업 간의 협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잘 대응을 잘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 기업에서 이걸 뭐 이렇게 잘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걸 쓸 필요가 있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향후에는 우리나라 수요 기업과 우리나라 소재 기업이 좀 더 강력하게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부터 소재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뭐 출연연을 비롯해서 기업에도 굉장히 우수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한 군데 집중을 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소재 국산화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수요 기업과 또 소재 기업의 어떤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차세대 연료전지라 불리는 음이온 교환막의 핵심 소재 생산 준비가 한창이다. 이 기업은 한국과학연구원을 통해 해당 소재의 제조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것은 이제 화학연구원에서 기술 이전 받은 결과물인데, 이것의 용도는 이제 연료전지의 음이온 연료전지의 이제 바인더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 소재는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소 연료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상용화에 앞서 공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현성 실험도 마무리 단계, 산학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 일반 실험실에서 1리터, 5리터 소량 스케일을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양산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50리터, 100리터를 준 양산 장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넘어갈 때 재현성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소재는 기술 이전이 되기 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국내 기술이 전무했던 만큼 아직 난관이 남은 상황.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도 기술 개발이지만 이 단계가 끝나고 양산에 들어갔을 때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으로서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요. 이처럼 기술 국산화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연 국내 소재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잘 이어져 오고 있나요? 예, 지난 8월에 일본에 의존하는 10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5년 이내에 약 5조 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입을 해서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R&D 중심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정부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책에는 일본 그 규제 품목에 R&D뿐만이 아니라 연구 개발을 포함해서 뭐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 혜택 등 아마 전 방위적인 그런 대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공통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어서 연구계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박재근 한양대 교수 이야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 이후에 4번에 거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그 글로벌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좀 실효적으로 잘 동작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2009년부터 스마트폰의 세계적인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소재 부품 장비도 덩달아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국산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일본, 미국과 같은 앞서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를 먼저 도입을 하고 IT 업체, 즉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을 가지는 사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국산화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이러한 IT 밸류 체인이 유지되는 것은 자유무역지 시대에 가능한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한 부분은 국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박재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죠.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만큼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WTO에 제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또 지소미아를 조건부 종료 연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동시에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극우파의 정권은 체면을 너무 중시해가지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한국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고 싶어서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상대주의라는 것은 상대가 양보를 하면 그만큼 양보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체면을 구기지 않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은 수출 규제를 많이 풀어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현재는 전망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체면은 유지하되 수출 규제는 조금씩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서 참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 리서치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R&D 센터를 또 설립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소재는 장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장비의 발전은 또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견인하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램 리서치는 향후 2년간 1억 불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투자하게 된 내용은 그 수출 규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